윤정희 씨, 남편분이 살아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정희는 쓰러질 듯 흔들렸어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침대에 누운 도연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젊은 여자 서연. 이제 그만하자. 정희 씨, 난 이 사람과 새 삶을 살고 싶었어. 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혼자였는데 도연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 돌고 돌아 당신이 남긴 상처로 또 한 아이가 자라난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5월의 아침 햇살이 낡은 아파트 베란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들어가는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죠. 58배 나이가 무색하게 정의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 좀 더 줄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고무나무 잎을 쓰다듬었어요. 도연이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화분이었죠. 5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정희는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리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 식물만은 도연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으니까요. 거실벽에 걸린 액자 속 남편 박도연의 미소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천천히 액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사진 속 도연은 40대 중반의 모습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잡혀 있었지만 웃을 때마다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 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액자 속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정희는 액자를 내려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먼지 한 톨 묻지 않게 매일 아침 닦는 게 정희의 습관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통과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밥솥 뚜껑을 열고 어제 지은 밥을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상은 언제나 간소했죠.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 그리고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대충 먹으면 또 잔소리 하시겠네요. 정희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연이 살아있을 때는 식탁이 늘 북적였었죠.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냈었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렇게 함께 늙어가는 게 정희의 꿈이었는데 도연은 너무 일찍 떠나버렸어요. 오전 10시쯤 정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했죠.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 정희 씨. 장 보러 가세요? 네, 집에 먹을 게 없어서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 며칠 못 뵀네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정희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혼자 계시니까 힘드시죠?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제가 삼겹살 구울게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고맙지만요. 정희는 정중히 거절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때로는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혼자라는 사실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으니까요.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단골 세탁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고 정희도 가볍게 인사를 건넸죠. 꽃집 앞을 지날 때는 발걸음을 멈추고 장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한 송이 사볼까?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져가 봐야 쓸쓸하게 시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정희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트에 도착한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과일 코너에서 사과 몇 개를 담았죠. 예전에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며 장을 봤었는데 이제는 그냥 눈에 띄는 것만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편의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는 물 한 병을 사려고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앞에 서서 생수를 고르는데 계산대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정희는 무심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계산대에 서 있는 젊은 알바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큰 눈, 그리고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까지. 정희는 생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얼굴은, 저 미소는 분명히 도연 씨. 작게 중얼거린 정희의 목소리는 냉장고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청년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의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말투도 손동작도 심지어 고개를 가볍게 까딱이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죠. 아니, 정확히는 도연이 아니라 도연을 닮은 누군가였습니다. 정희는 생수병을 꽉 쥔 채 계산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청년의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죠. 틀림없었습니다. 저 얼굴은 도연의 젊은 시절 그 모습이었어요. 정희의 머릿속에 옛날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 도연이 정희에게 처음 고백하던 날 수줍게 웃던 그 표정이 지금 눈앞의 청년과 겹쳐졌어요. 어서 오세요. 청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생수를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눈썹 모양, 코의 각도, 입술선까지 도연과 똑같았죠. 청년은 바코드를 찍으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1,500원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동전을 찾는데 자꾸 손이 미끄러졌어요. 청년은 정희의 얼굴을 잠깐 쳐다봤죠.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말투마저 도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간신히 돈을 건네고 거스름 돈을 받았어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았죠. 정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 주부터 시작했어요. 왜 그러세요? 아, 그냥.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요. 정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희는 편의점 옆 벤치에 주저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정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환각을 본 건가 싶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도연을 그리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남편을 찾아낸 건 아닐까?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청년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정희는 다시 편의점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죠. 선반 앞에 쪼그려 앉아 음료수를 진열하는 모습까지 도연과 똑같았습니다. 도연도 저렇게 일할 때 허리를 굽히고 꼼꼼하게 정리하곤 했었죠. 정희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청년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물건을 계산했죠. 컵라면이요? 뜨거운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청년은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이요. 김지훈이요. 지훈 씨. 정희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김지훈. 성이 다르네요. 정희는 실망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역시 착각이었던 걸까? 하지만 얼굴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세요? 지훈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어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왜 그런 걸 물으시는데요? 그냥 아는 분을 닮은 것 같아서요. 정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정희를 쳐다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요. 고아원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렸을 때 버려졌대요. 그래서 이름도 원장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고요. 부모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요. 정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니. 그렇다면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는 건가?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런데 왜 그걸 물으신 거예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 남편을 많이 닮으셨거든요. 남편요? 네. 5년 전에 돌아가신 제 남편이요. 젊었을 때 모습이 지훈 씨랑 똑같았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도연의 군대 시절 사진이었죠. 20살 도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청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희를 쳐다봤죠. 이 사람이 아주머니 남편분이세요? 네. 박도연이라는 분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청년은 사진을 꽉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도연. 그 이름. 왜 그래요? 혹시 들어본 이름인가요? 지훈은 입술을 떨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청년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 이름. 왜 아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죠. 정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어요. 지훈 씨,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그저 사진을 쥔 채 굳어 있었죠. 편의점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소음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지우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정희에게 돌려줬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분명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아주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희는 한 발짝 더 다가섰죠. 지훈 씨, 혹시 고아원에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못 들으셨나요? 이름이라도요? 들은 적 없어요. 원장 선생님도 아무것도 모르신대요. 지우는 피하듯 선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청년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정희는 작게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지훈의 얼굴, 도연과 똑같은 그 미소, 그리고 박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보였던 당황스러운 반응.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훈이 도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도연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건 아닐까?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도연의 사진 앞에 앉아 정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었나요? 사진 속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정희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정희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아침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를 보자 지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서 오세요. 지훈 씨, 어제는 미안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우유 한 팩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지훈 씨, 혹시 점심 드셨어요? 아직이요. 보통 근무 끝나고 먹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밥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지훈은 놀란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실례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의미로 밥이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요.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훈과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무가 끝난 지훈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길, 정희는 청년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도연처럼 오른발을 살짝 끌듯 걷는 버릇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죠. 뭘 좋아하세요? 김치찌개 괜찮아요? 네, 다 좋아해요. 지훈은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도연의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의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어요. 이분이 아주머니 남편분이시죠? 네, 박도연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았죠. 정희는 냄비에 물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저랑 닮았네요. 신기해요. 그렇죠? 처음 지훈 씨를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희는 김치를 썰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힘든 내색을 안 했죠. 지훈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고아원에서는 언제까지 계셨어요? 20살 때까지요. 그 다음엔 자취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정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으니까요. 정희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20살 청년이 홀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다니. 만약 지훈이 정말 도연과 관련이 있다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밥상을 차리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 씨가 도연 씨를 너무 닮아서 궁금한 게 많아요. 지훈은 숟가락을 든 채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DNA 검사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혹시 모르잖아요. 도연 씨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왜 하시려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청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지훈 씨, 밥 잘 먹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지훈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뒤따라 나섰지만 지훈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지훈 씨, 잠깐만요. 하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홀로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단순히 불편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정희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도연의 사고가 진짜였을까? 혹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어요. 지훈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왜 도연과 그토록 닮았을까? 그리고 왜 DNA 검사를 그렇게 거부했을까?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도연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뚜껑을 열었어요. 도연의 지갑, 시계,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정희는 하나하나 꺼내며 살펴봤습니다.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그리고 사고 당시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들. 정희는 사고 기록서를 펼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5년 만에 다시 보는 문서였죠. 정희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일시, 장소, 상황 설명.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가 정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시신 불분명, 실종 처리.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신 불분명이라니. 정희는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고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실종 처리되었다고. 정희는 문서를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어떻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장례식 날 정희는 관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죠.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관을 닫은 채로 장례를 치렀다고. 정희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면
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도연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어요.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도연의 계좌는 정희 명의로 상속되었지만 정희는 한 번도 그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 내역을 조회했어요.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정희의 눈이 커졌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도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2,000원, 식당에서 5,000원, 약국에서 3,000원. 소액이지만 분명한 사용 내역이었어요. 이게 대체... 정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도연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니, 도연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죠. 정희는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정희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섰습니다. 은행으로 가야 했어요.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야 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정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정희는 직원에게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출력해 주었고 정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꾸준히 소액 거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 식당, 카페였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규칙적이었죠. 누군가 도연의 카드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계좌 명의자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계속 사용 내역이 있네요. 카드를 다른 분이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이 근처 가맹점이네요. 특히 이 편의점에서 자주 사용되었어요. 정희는 편의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이 일하는 바로 그 편의점이었어요. 정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은행을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앞에 서서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지훈은 계산대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정희는 편의점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2시간 뒤 지훈이 편의점 문을 나섰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지훈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버스가 왔고 지훈이 올라탔죠. 정희도 급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지훈은 스마트폰을 보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뒷좌석에 앉아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지훈의 옆 얼굴이 도연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코의 각도, 턱선, 목덜미까지. 15분쯤 지나 지훈이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정희도 조용히 일어났어요. 지훈은 낡은 주택가로 걸어 들어갔고 정희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지훈이 멈춘 곳은 작은 고시원이었어요. 청년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정희는 근처 전봇대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희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앞 전봇대에 CCTV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정희는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해. 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도연의 사고, 지훈의 정체, 그리고 계속되는 카드 사용.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매일 밤 편의점 앞을 서성였어요. 지훈의 야간 근무 시간에 맞춰 나왔죠. 정희는 편의점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무엇을 찾는 건지 정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단서가 나타날 것 같았어요. 밤 11시 편의점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계산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전봇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희는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청년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황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정희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지훈은 편의점 뒤편으로 걸어갔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벽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여자가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자라니. 정희 얘기를 하는 걸까요? DNA 검사 얘기까지 꺼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알겠어요.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조심할게요. 하지만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요? 정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었죠.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조심할게요. 끊을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희는 바닥에 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정희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지훈에게 정희를 속이라고 지시하고 있었죠. 대체 왜요? 무엇을 숨기려고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의 사고를 재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담당자는 난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5년 전 사건이라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미 실종 처리가 되어서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발이에요. 정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록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집에서 전화만 기다렸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도연이 물속에서 손을 뻗는 꿈, 지훈이 정희를 비웃는 꿈. 넷째 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윤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중앙경찰서 형사 이동수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라니. 네, 제가 윤정희입니다. 윤정혜 씨, 지금 시간 되십니까? 경찰서로 한번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분, 박도연 씨에 관한 건인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정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도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경찰서에 도착한 정희는 형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형사는 정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정희는 의자에 앉아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 남편이 어떻게 됐나요? 형사는 서류를 꺼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혜 씨 남편분이 살아있습니다.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살아있다고요? 형사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현 씨가 현재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일주일 전에 발견됐어요.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자세한 건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가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사가 정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비틀거리며 형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정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 살아있다니. 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도연이 살아있다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는 정희를 중환자실 앞까지 안내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병실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남자.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갈수록 얼굴이 또렷해졌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분명히 도연이었습니다. 5년 전보다 수척해지고 늙었지만 틀림없는 박도연이었어요. 정희는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침대 반대편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슬픈 눈으로 정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정희 씨. 난 이 사람과 새 삶을 살고 싶었어. 정희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는 마른 몸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손을 잡은 여자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어져 있었죠. 당신이 누구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는 한숨을 쉬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서연이에요.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도연 씨를 구한 사람이죠. 정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구했다고요? 그럼 도연은 정말 살아 있었던 건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침대에 누운 도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5년 전 그날 저는 강변도로를 지나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차가 난간을 들이받고 강으로 떨어지는 걸 봤죠. 저는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연 씨는 물에 빠진 채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간신히 끌어올려서 인공호흡을 했죠. 다행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출혈이 많았어요. 그럼 병원에 데려갔어야죠. 왜 신고를 안 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깨어나자마자 제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정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돌아가기 싫어했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 같다고 제발 숨겨달라고. 서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연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도연 씨를 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응급처치를 하고 간호했죠. 며칠 뒤 도연 씨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기억상실이요? 네.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어요. 저는 도연 씨 지갑에서 신분증을 받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게 연락했어야죠.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도연 씨를 간호하면서 마음이 기댈 곳이 생긴 거예요. 도연 씨도 기억이 없으니까 저를 의지했고요.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외로웠다니. 그래서 5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하게 됐어요. 도연 씨도 저를 사랑했고요.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혼자 지냈는데 도연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도연 씨는 언제까지 기억을 못했나요? 한 달 전까지요.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어요. 모든 걸 기억해냈죠.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어요. 지금 상태가 위독해요. 정희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5년 만에 보는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정희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뭐예요? 왜 지훈이가 도연 씨를 닮은 거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훈이는 도연 씨의 아들이에요. 정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아들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도연 씨가 기억을 되찾고 나서 모든 걸 말해줬어요. 20대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지만 도연 씨는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었대요. 결국 헤어졌고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해요. 정희는 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까지 있었다니. 도연 씨는 평생 그 아이를 찾고 싶었대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대요. 정혜 씨한테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럼 지훈이가. 네. 도연 씨는 몇 년 전부터 지훈이를 찾아냈어요. 고아원 기록을 뒤져서요. 하지만 직접 나타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대요. 가끔 돈을 보내기도 하고요. 정희는 도연의 카드 사용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일하는 편의점에서의 거래. 도연이 지훈을 몰래 돕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알고 있나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네. 한 달 전에 도연 씨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도연 씨를 간호하는 걸 도와줬죠. 정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훈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던 것, 정희를 피하던 것, 모두 이해가 됐어요. 지훈은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거죠. 정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배신감보다는 공허함이 마음을 채웠어요. 결국 다 돌고 돌아 당신이 남긴 상처로 또 한 아이가 자라난 거네요. 정희는 도연의 손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젊은 시절의 실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지훈을 버렸다는 죄책감, 정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그리고 사고 후
기억을 잃고 다른 삶을 살게 된 운명.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도연 씨를 끝까지 간호할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정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정희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정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동안 지켜왔던 이 집, 도연의 흔적이 가득한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식물에 물도 주지 않았죠.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힘겹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현관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청년은 불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죠. 아주머니, 들어와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거실에는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앉아요. 정희는 식탁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앉았어요. 정희도 마주보며 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모든 걸 아신 거죠? 네. 병원에서 서연 씨한테 들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를 속인 거 아니에요.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정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지훈 씨는 아버지를 지키려 했던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평생 부모 없이 살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내 엄마 아빠는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울면서 사과했어요. 젊었을 때 무책임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평생 저를 찾고 싶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원망하려 했는데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손은 차가웠어요. 지훈 씨, 들어요. 정희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았죠.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도연 씨도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평생 그 사람을 괴롭혔을 거예요.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 당신은 그 실수의 결과가 아니에요. 당신은 죄가 아니에요.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5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 씨를 만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주머니, 나는 도연 씨의 아내로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삶은 끝났어요.
도연 씨는 서연 씨와 새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 씨, 내가 지훈 씨의 어머니가 되어도 될까요? 낳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라도 지훈 씨의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지훈은 정희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줌마, 저도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나 했더니 이런 인연이었던 거네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을 잃은 슬픔이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중환자실은 면회가 가능했어요. 정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에게 도연을 잠시 옥상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했었죠. 옥상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도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도연은 산소통을 달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도연은 정희를 보자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희야. 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도연 앞으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나는 기억을 잃었을 때 정말 행복했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는 지옥이었어.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연 씨. 정희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버린 자리에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닮아서 다정하고 착해요.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정희야, 너무 미안해. 이제 됐어요.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정희는 도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울먹이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행복하게 살아, 정희야. 당신도요, 도연 씨. 정희는 돌아서서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25년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정희는 지훈과 함께 작은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상가였죠. 오랫동안 비어있던 곳이었지만 두 사람은 정성껏 가게를 꾸몄어요. 이모, 여기 간판 어때요? 지훈이 사다리에 올라가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봤어요.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희도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의 희, 도연의 도,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담긴 간판이었어요. 좋아요. 정말 예쁘네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사다리에서 내려와 정희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무슨 소리예요? 나도 새로운 삶이 필요했어요. 지훈 씨 덕분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정희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정희는 도연과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도연은 서연과 함께 요양원으로 갔고 정희는 아파트를 정리했죠.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훈은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정희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분식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정희는 요리를 잘했고 지훈은 젊은 감각으로 가게를 꾸몄죠. 작지만 아늑한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했어요. 김밥 속재료를 다듬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었죠. 지우는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이모, 손님이 많이 올까요? 글쎄요.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지훈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1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여기서 가게 차린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열었어요. 많이 와주세요. 이 청년은 누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으며 김밥을 주문했죠. 김밥 2줄 주세요. 아들이랑 나눠 먹게요. 정희는 정성껏 김밥을 말았습니다. 오이, 당근, 시금치, 햄, 계란. 신선한 재료들이 밥과 어우러졌어요. 지우는 김밥을 예쁘게 썰어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김밥 먹어보네요. 아주머니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동네 주민들, 근처 직장인들이 찾아왔어요. 지우는 주문을 받고 정희는 요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숨가쁘게 움직였지만 행복했어요. 오후 3시쯤 손님이 잠시 뜸해졌습니다. 정희와 지우는 테이블에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오뎅 몇 개. 단순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정말 바빴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손님이 많을 줄 몰랐어요. 정희는 웃으며 떡볶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지훈도 김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모, 제가 이모를 만난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지훈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아직도 그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정희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모 덕분에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평생 혼자일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죠. 두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가게를 둘러봤죠. 아저씨,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이모가 최고로 잘 만들거든요. 지훈은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훈이 손님에게 미소 짓는 모습이 도연과 닮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는 다시 붐볐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들러서 간단히 요기를 했어요. 정희와 지우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두 사람은 정리를 시작했어요.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었죠. 지우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정희는 혼자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정희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았습니다. 도연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청년은 앞치마를 벗으며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지훈 씨도 고생했어요. 내일도 힘내요. 네, 내일은 김밥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금방 동났잖아요. 그러게요. 우리 도연이 닮은 김밥 한 줄 더 만들까요? 정희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 닮은 김밥 많이 만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정희는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어요. 희도 분식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은 끝났지만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어요. 정희의 눈에는 슬픔 대신 따스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정희와 지우는 이 작은 가게에서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